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비포 애프터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요런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요런 거 보이죠? 마우스로 올렸을 때 요런 식으로 뭔가 디자인이 마치 변하는 듯한 요런 디자인을 한번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요런 건 어떻게 만드냐?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비포 애프터도 같이 있어야 된다. 실제로 이런 이미지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이미지 하나 가져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뉴발란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는 거 이미지 가져오셔도 되는데요. 뭘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이미지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자, 맨즈 신발 아무거나 가져올게요. 보통 이제 신발 같은 경우는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굳이 마우스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요런 거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우스로 올렸을 때 살짝 이미지가 이제 바꿔지긴 하죠. 바꿔지기가 되는데, 자, 그러면 요런 신발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C 누르가면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요런 이미지 저는 아무거나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코드펜 들어가서요. 자, div라 쓰겠습니다. 저는 요거를 그냥 박스라고 쓸게요. 박스라 쓰고 이미지 탭 이렇게 복사해서 이미지를 하나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지가 너무 크네요.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조금 줄일게요. 이미지 얘는 일단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애매한 여백이 존재하는데 제가 일단 줄여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500셀 정도로 해볼까요? 그리고 이미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한 400이라고 해볼까요? 400. 적당히 그냥 할게요. 우리는 눈에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div한테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 칠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측에 여백이 생기고 밑에 이렇게 여백이 생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그렇다? 자,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럭입니다. 애매한 여백이 존재한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이미지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너비 안에서 존재하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얘를 일단은 너비를 저는 요 div의 너비를 이렇게 만들게요. 400픽셀.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애매한 여백이 존재한다 했죠. 그 다음에 부모의 너비를 받아야 되니까 너비 100%.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 아니라 블럭을 줘야 돼요. 왜? 블럭 안 주면 얘는 지금 띄어쓰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여백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럭을 줘서 그 애매한 여백을 제거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작업은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마우스로 올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야겠죠. 뭐 여러분들이 신발 바꿔치기 하는 작업도 뭐 가능한데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하게 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것까지는 하진 않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컬러를 위에다가 까는 거예요. 어떻게? 자, 애프터로 쓰겠습니다. div 애프터. 자, 애프터라는 거는 어디라고요? 바로 이미지의 형제로 이런 식으로 위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프터를 깔아줄 건데 뭐 비포로 해도 되고 애프터로 해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여기다가 컨텐츠라고 쓰시고 활성화 시켜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대충 1, 2, 3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줄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얘한테 뭐 줄 거냐면 포지션 앱솔루트로 줄 겁니다. 자, 앱솔루트로 해서 유령화로 만드는 거예요. 자, 유령화로 만들게 되면 얘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겠죠. 탑 0, 그 다음에 레프트 0 주면 오른쪽 위에 이런 식으로 딱 달라붙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텀 0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라이트 0까지 주게 되면, 자, 이건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탑부터 탑, 레프트, 바텀, 라이트를 다 주게 되면 화면을 꽉 채웁니다. 왜냐면 이 녀석은 지금 유령하지만 유령의 집합, 즉 어떤 특정 부모한테 갇혀진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쫙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어디 갇혀 있어야 돼요? 바로 이 div 자신의 부모한테 갇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포지션 렐라티브를 부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숫자 지어준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떻게 RGBA 줘서 0,0,0,0.3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살짝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이죠? 이거 투명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줄여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냐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다. 일단은 요거는 요렇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얘가 평소에는 요렇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우스로 올렸을 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죠. 참고로 이건 있어요. 가상 요소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상 요소는 호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여기 애프터 호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가상 요소는 호버, 즉 이런 식으로 선택자를 부여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호버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여기다 둬야 돼요. 여기. div에 호버했을 때 그의 이제 애프터,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 배경색은 일단 요렇게 두고요. 자, 뭐가 있냐면 오퍼시티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오퍼시티라는 건 뭐다? 투명도를 말하는 거예요. 투명도. 자, 투명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투명도 1이 제일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0.5라 해볼게요. 0.5. 그러면 반투명. 그 다음에 0 하면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진 게 아니라 투명하게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오퍼시티를 처음에는 0이라 두고 마우스로 올렸을 때 1이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지만 이렇게 바꿨을 때 너무 휙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것보다 이제 조금 천천히 바뀌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트랜지션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트랜지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연 효과예요. 지연 효과. 트랜지션은 지연 효과다. 그래서 어떤 특정 속성을 내가 지연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이제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트랜지션한테 제가 여기다 오퍼시티라고 적을게요. 이거 뭐냐면 내가 뭐한테 오퍼시티라는 속성한테 지연 효과를 주겠다. 그 다음에 지연 효과 뒤에 여기다가 시간을 줄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1s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1초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오퍼시티가 변하는데, 투명도가 변하는데 몇 초 걸려라? 1초 걸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여러분들이 0.5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0.5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없을 때는 어때요? 이게 없을 때는 확확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확확 바뀌었는데 트랜지션을 부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연 효과를 부여해서 바꾸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 계세요. 강사님, 오퍼시티를 여기다 주지 않고 여기다 주면 안 됩니까? 그럼 접으는 거예요. 자, 근데 접으니까 어때요? 달라지는 게 있나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달라지는 게 없지만 이때는 달라진 게 있죠. 마우스를 떼는 순간 확 바뀌어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트랜지션은 호버하기 직전의 속성, 요 녀석 호버하지 않은 속성한테, 태그한테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마우스 올렸을 때, 마우스를 뗐을 때 자연스러운 효과를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작업했으니까 뭐도 작업할 거냐면 이제 비포도 작업을 해줄 겁니다. 비포. 자, 비포라고 쓰게요. 그 다음에 컨텐츠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가 뷰라고 쓸게요. 뷰. 자, 뭐 이거를 대문자 뷰 써도 되고요, 아니면 소문자 뷰 써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소문자로 쓰고 내가 바꾸고 싶다 하면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문자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귀찮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대문자로 써도 됩니다.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자, 저는 얘도 마찬가지로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뷰라는 녀석을 어떻게 해야지 수직 수평 중앙 정렬할 수 있죠? 그건 여러분들 배웠죠. 탑 50%, 레프트 50%.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한 건 아니지만 수직 정렬까지 간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라 칠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트랜스폼 줘야죠. 자, 트랜스폼을 주게 되면, 자, 이 중요한 거는 이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다른 요소 값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 트랜스폼 개념 설명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박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마진으로 뭔가를 이동시킬 경우에 얘한테 마진 라이트 주죠? 그러면 요 있는 왼쪽에 있는 박스까지 왼쪽으로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랜스폼으로 이 녀석을 움직이죠? 그러면 트랜스폼으로 움직인 거는 얘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겹치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트랜스폼 어떻게 트랜스레이트 X축을 또 마이너스 50%만큼 그리고 트랜스레이트 Y를 같이 쓸 수 있다 했죠? 그죠? Y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여러분들이 줄 수가 있다. 쉼표 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트랜스레이트 X, 트랜스레이트 Y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단축시킨 문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냐면 그냥 트랜스레이트라고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쓰면 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써도 여러분들이 수직 수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줬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마이너스 50 줬을 때. 자,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10% 줘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X축을 말하는 거고요. 얘가 Y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X, Y를 길게 쓰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수직 수평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네요. 지금 완성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요거잖아요, 요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보더를 칠하겠습니다. 보더 3픽셀 솔리드 화이트라고 부여하고요. 패딩을 좀 줄게요. 20픽셀 정도. 20픽셀은 너무 크다. 10픽셀. 자, 블루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기로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예요? 보더 레디우스를 보더 레디우스를 한 10픽셀 정도 주면 되고. 자, 근데 보더 화이트 줬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컬러를 화이트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솔리드 그냥 안 줘도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화이트가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자, 보더는 기본적으로 기본값이 뭐라 했죠? 기억나시나요? 커렌트 컬러라고 말씀드렸죠. 커렌트 컬러이기 때문에 해당 요소한테 반영된 컬러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제가 블루로 변경해 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같이 바뀌어요. 굉장히 편한 거죠. 굳이 여기 색상 바꿨다 해가지고 여기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폰트 웨이트도 볼드 정도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숨김 처리가 되겠죠. 0 줘서 안 보이게끔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비포 아트에 마우스로 올렸을 때 div에 호버 비포 누구를 오퍼시티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오퍼시티를 어떻게 트레인션 줘가지고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1 나오게 해당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보이시나요? 자, 지금 비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뒤로 갇혔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요걸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정면 화면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구조는 다 겹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바디가 있어요. 자, 그래요. 웹 브라우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탭창이 있어요. 탭창. 위에 이제 보면 요런 거 탭창. 그 다음에 그의 자식으로 뭐가 있다? 기본적으로 HTML 있죠. 그죠? 그 다음에 HTML의 자식으로는 뭐가 있어요? 바로 헤드하고 바디가 존재하죠. 얘가 헤드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뒤에 띄어쓰기 하는 요게 바디라 해볼게요. 바디. 얘가 바디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디의 자식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div가 깔려 있고요. 일부러 떨어뜨려 놨어요. 이거 원래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div이고요. 그 다음에 div의 자식으로 누가 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div 자식으로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가상 요소를 활성화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지의 형으로 누가 있는 거예요? 현재? 이미지의 형으로 누가 있어요? 비포가 있잖아요. 근데 왜 제가 비포를 뒤에다 할까요? 지금 비포랑 애프터는 현재 뭐예요, 여러분들? 포지션 앱솔루트죠. 마찬가지로 요 녀석도 뭐예요? 애프터도 포지션 앱솔루트예요. 그럼 포지션 앱솔루트가 된 녀석들은 어떻게 된다 했죠? 쌓인다 했잖아요. 그쵸? 층층이 쌓인다 했잖아요. 마치 별도의 레이어가 돼서 쌓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지가 있고 비포하고 애프터가 포지션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비포가 뒤에 깔리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나온 요소 같은 포지션 앱솔루트가 있을 때 그 녀석이 맨 위로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 위에 애프터가 있고 이미지 뒤에 지금 비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비포라는 녀석이 뒤에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이게 뭐예요? 깔린 듯한 느낌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레이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법인데 레이어의 지금 우선순위 때문에 지금 비포가 마치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실제로 뒤에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얘한테 뭘 줄 수 있냐면 Z인덱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Z인덱스가 바로 레이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Z인덱스의 기본값은 5토거든요. 참고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찾아보면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이런 거는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Z인덱스 보게 되면 Z인덱스 보이죠?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본값이 5토기 때문에 5토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값이 5토인데 얘를 여러분들이 다 5토예요. 다 모두가 5토입니다. 기본적으로 안 주게 되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1로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죠? 위로 올라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5토인데 여러분들이 1로 줬기 때문에 이 녀석의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라기보다는 레이어를 제일 끌어올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 앞으로 이동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렇게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입힐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왜 우리가 비포 애프터 썼어요? 여러분들 비포 애프터 안 써도 이런 디자인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코드를 조금 짧게 쓰려고 최대한 이 안에서 코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비포 애프터를 쓴 거죠. 그래서 비포 애프터는 뭐다? 가상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div 가지고 있는 가상 요소. 근데 뭐가 안 돼요? 이미지는 비포 애프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는 태그랑 닫는 태그가 있는 녀석들만 비포 애프터가 있지 이미지는 뭐예요? 단일이잖아요. 단일. 셀프 클로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녀석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줘야지만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퍼시티는 뭐라고요? 투명도입니다. 투명도. 그래서 지금 마우스로 올렸을 때 투명도를 1로 바꿨는데 그냥 바로 바뀌면 너무 바로바로 바뀌니까 그래서 트랜지션이라는 지연 효과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연 효과를 만약에 오퍼시티 또는 다른 속성을 주게 되면 그 다른 속성에 대한 시간을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그래서 바로바로 바뀌니까 오퍼시티 투명도를 조금 0.5초 그러니까 바뀌는데 0.5초 걸려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 다음에 비포한테 호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비포한테 호버 그런 건 없어요. 가상요소한테 여러분들이 호버를 주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선택하는 요소다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div한테 적어주면 되겠죠. 가서 포인터 요까지 해주면 좀 완벽하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